사랑, 그거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즈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랑은 젊은 날에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저는 올해 55, 흔히 말하는 갱년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죠. 남편은 퇴근하면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만 박혀 있고 두 아이는 저마다의 삶을 찾아 독립해버렸으니 덩그러니 남은 집은 텅 빈 동굴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만 늘었죠.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죠. 남편 영호 씨는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법이 없었죠. 젊은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그 잔잔함은 점차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마치 제 역할을 다하고 버려진 인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영호 씨는 공대 출신 특유의 과묵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기념일을 챙기거나 달콤한 말을 건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생활비를 벌어다 주고 집안의 큰일을 결정할 때만 의견을 냈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영호 씨에게서 마치 벽과 대화하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습니다. 대화의 부재는 점점 더 깊은 단절을 가져왔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상 각자의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었죠. 특히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그 단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우리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를 찾았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는데 문득 눈길이 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고독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그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죠. 왠지 모르게 끌려 가벼운 목례를 건네자 그가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포근했는지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일하는 이수철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수철 씨는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죠.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어요.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심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죠.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장을 열었을 때 먼지 앉은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철 씨의 삶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지친 몸과 마음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쉬이 회복되지 않았죠. 그는 저처럼 따뜻한 위로와 기댈 곳이 절실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저와 비슷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 같았습니다. 수철 씨와의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제게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조용한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죠. 한 번은 제가 갱년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고 스치듯 말했는데 다음 만남에 수철 씨가 숙면에 좋다는 허브티를 선물하며 은근히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사소한 배려들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화분에 물을 주자 시들어가던 잎들이 다시 생기를 찾아 솟아오르듯 말이죠. 우리 두 사람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서점 구석에서 책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헤어질 때면 아쉬움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옷차림도 한층 젊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다름 아닌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 미경 씨는 제게 요즘 부쩍 밝아졌다며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묻곤 했죠. 저는 얼버무리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 이 관계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뜨거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뒤섞여 저의 밤은 길어져 갔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쥐고 수철 씨에게 연락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남편 영호 씨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던 제게 찾아온 단비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 영호 씨가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영호 씨가 제게 요즘 뭘 하길래 그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호 씨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던 저였기에 그의 작은 관심조차도 비수처럼 느껴졌죠. 저는 변명하듯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고 둘러댔지만 영호 씨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본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날카로운 직감은 있었습니다. 제가 외출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서서히 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그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이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집안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더욱 단절시켰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강물처럼 우리 사이의 간극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내면은 마치 갈대밭처럼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철 씨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과 삶의 활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과 가정을 저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이 안개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제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행복과 불행, 설렘과 죄책감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지쳐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저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딸 민지도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른 민지는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괜히 몸을 돌리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도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지는 제게 조심스럽게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갱년기 때문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시선은 제 가슴에 또 하나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죠.
수철 씨 또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지만 제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은 늘 그의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병원 종사자였기에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그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수철 씨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남편 영호 씨의 지인이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지인은 영호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영호 씨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함 속에는 아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 전야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영호 씨의 달라진 태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감히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호 씨는 늦은 밤 제게 마주 앉자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와 수철 씨가 다정하게 공원을 걷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생각나지 않았죠. 영호 씨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실망감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웠던 시간, 수철 씨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밤들까지.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웠던 저의 마음, 그리고 수철 씨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이야기까지. 영호 씨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요? 그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철 씨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을 깨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호 씨는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미 무언의 선고가 내려진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냉기가 흐르는 집에서 저는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수철 씨는 제게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옳은가.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작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철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공원 벤치였습니다. 수철 씨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미 씨, 사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니라 말단 직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었는데 선미 씨를 만나면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수철 씨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저의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도 외로운 척했던 걸까? 따뜻한 위로와 다정함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게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때 수철 씨에게 기대려 했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수철 씨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얼마나 지치고 외로웠는지, 그리고 선미 씨에게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남편 영호 씨의 무뚝뚝함이 차라리 솔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잠시나마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결국은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영호 씨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외로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철 씨의 반전까지. 영호 씨는 묵묵히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만큼이나 외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아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쓰디쓴 깨달음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에 남은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